안녕하세요. 초등국어 3학년 2학기 2단원 중심생각을 찾아요. 1차시, 2차시 아는 내용이나 겪은 일과 관련지어 글을 이해하면 좋은 점 알기를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교과서는 66쪽에서 71쪽이니까 참조해 주세요. 안내문에 어떤 내용이 쓰여 있는지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새. 황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새이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식물 1급으로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지금 여기 있는 아나운서가 황새가 자연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표지판에도 황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새이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식물 1급이라고 했습니다. 자, 안내문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렇죠. 우리가 황새가 사라지는 까닭을 알고 싶거나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천연기념물인 황새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2단원에서는 무슨 내용을 배울 거냐면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말해보는 그런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은 영상을 한번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놀이를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내게 오나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어느새 겨울 지나 봄이야 여전히 난 너 앞에선 돌이야 난 아직 이게 믿기지가 않지만 내 왼손은 지금까지도 너 영상 잘 봤나요? 아마 우리 또래인 친구가 만든 영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통 놀이는 화면에서 나온 것과 같이 윷놀이, 공기놀이, 제기차기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는 내용이나 겪은 일과 관련지어 글을 이해하면 좋은 점을 안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을 또는 겪은 일과 관련지어, 같이 관련지어서 글을 이해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꼬마야 꼬마야 줄넘기 노래 아나요? 우리 같이 꼬마야 꼬마야 줄넘기 노래를 불러보고 줄넘기한 경험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켜고 검색창에 꼬마야 꼬마야 줄넘기를 검색한 후에 나오는 첫 번째 영상 또는 세 번째 영상을 감상한 후에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꼬마야 꼬마야 줄넘기 노래 잘 들었나요? 그럼 언제 줄넘기를 해봤을까요? 우리는 지난번 체육 시간에 번갈아 뛰기, 뒤로 뛰기 줄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나 또는 지난 주말에 가족과 함께 공원에서 줄넘기를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줄넘기는 어떻게 하는 놀이예요? 줄넘기니까 당연히 줄을 넘는 놀이일 건데 줄넘기는 우리가 아까 들었던 노래와 같이 꼬마야 꼬마야 줄넘기 노래를 부르면서 줄을 넘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혼자서 외발뛰기, 뒤로 뛰기, 번갈아 뛰기 같은 뛰기를 하면서 줄을 넘을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줄넘기 놀이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과 한번 비교를 하면서 줄넘기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마야 꼬마야 줄넘기. 전통놀이 가운데에서 지금까지도 잘 보존된 놀이가 줄넘기입니다. 지금도 체육 시간이나 운동 경기로 줄넘기 놀이를 자주 합니다. 언제부터 줄넘기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아주 오래전부터 줄을 사용했고 전국의 어린이들이 줄넘기를 해온 것으로 보아 오래된 놀이임을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책 줄기나 새끼줄로 줄넘기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줄넘기에는 혼자 하는 줄넘기, 두 사람이 긴 줄 끝을 잡고 돌리면 다른 사람이 그 줄을 넘는 긴 줄넘기, 줄 양끝을 두 사람이 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줄을 뛰어넘는 놀이가 있습니다.
고정된 줄을 뛰어넘는 줄넘기는 발목놀이에서 시작해 만세를 하듯 두 팔을 든 높이까지 합니다. 누가 더 높은 줄을 넘을 수 있는지 겨루는 놀이랍니다. 혼자서 줄넘기를 할 때에는 앞으로 뛰기, 손 앞걸어 뛰기, 2단 뛰기 같은 여러 놀이 방법이 있습니다. 긴 줄넘기도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노래에 맞추어 놀이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럼 같이 줄넘기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읽어봤을 텐데, 그럼 줄넘기를 듣고 알맞은 내용의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넘기는 지금까지 잘 보존된 전통놀이이다. 맞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줄넘기에는 혼자 하는 줄넘기, 긴 줄넘기, 줄 뛰어넘는 놀이가 있다. 맞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혼자 하는 줄넘기 종류에는 앞으로 뛰기, 손 엇걸어 뛰기, 2단 뛰기 따위가 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혼자 하는 줄넘기는 반드시 노래에 맞추어 놀이를 한다. 입니다. 맞나요? 네, 아니죠. 우리 한번 정답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정답이 되고, 이 마지막 거 혼자 하는 줄넘기는 꼭 노래에 맞추어지 않아도 되겠죠? 자, 한차시 수업이 끝났습니다. 우리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물도 먹고 오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합시다.
자, 여러분들 휴식 다 했나요? 그럼 같이 공부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줄넘기에 대해서 읽어보고 같이 아는 내용이나 겪은 일과 관련지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닭싸움놀이를 아는 내용이나 겪은 일과 관련지으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휴식 다 했나요? 그럼 우리 같이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아는 내용이나 겪은 일과 관련 지으며 줄넘기에 대한 글을 읽어봤어요. 그럼 이번에는 다시 또 아는 내용이나 겪은 일과 관련 지으며 닭싸움놀이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싸움놀이. 닭싸움놀이는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두 손으로 잡고 다른 다리로 균형을 잡아 깨금 발로 뛰면서 상대를 밀어 넘어뜨리는 놀이입니다.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고 놀이 방법이 간단해 요즘도 어린이들은 물론 청소년과 어른도 즐기는 놀이입니다. 닭싸움은 두 사람이 겨루는 모습이 닭이 싸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닭싸움 놀이는 한 발로 서서 함으로 외발싸움, 깨금발싸움이라고도 부르고 무릎을 부딪혀 싸운다고 해서 무릎싸움이라고도 부릅니다. 닭싸움 놀이는 두 명이 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읽었나요? 혹시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 클로바 목소리가 너무 빠른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춰놓고 책을 한 번 더 읽고 또는 책을 두 번 읽거나 아니면은 선생님이 들려주는 영상, 그 다음 책과 한 번 읽으면서 내용을 충분히 읽은 다음에 다시 영상을 틀어서 공부를 하도록 해요. 자, 여러분들 닭싸움 놀이를 해본 적이 있나요? 언제 닭싸움 놀이를 해봤을까? 자,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해본 적이 있거나 텔레비전에서 우리 연예인들이나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예능 같은 데서 사람들이 닭싸움 놀이 같은 거를 하는 거를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그래서 닭싸움글에서 닭싸움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다고 했었죠? 닭싸움 놀이에서 닭싸움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다고 했었나? 그렇죠. 두 사람이 겨루는 모습이 마치 닭이 싸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닭싸움이라고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싸움이라는 말은 조금 약간 그렇게 좋지 않은 단어인데 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들리긴 하지만 그래서 닭싸움이라는 이런 우리 전통 놀이가 생긴 데는 두 사람이 닭처럼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는 닭싸움 놀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세요. 자, 그럼 닭싸움 놀이의 다른 이름에는 어떤 것이 있었다 그랬죠? 닭싸움 놀이의 다른 이름, 우리가 어떤 막 행동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외발싸움, 우리가 한 발을 들고 싸우기 때문에 닭싸움을 할 때는 그래서 외발싸움 또는 계속 한 발을 들고 점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깨금발 싸움, 그리고 무릎을 서로 부딪혀서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무릎 싸움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닭싸움 놀이를 읽고 우리가 새롭게 안 내용과 그리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닭싸움 놀이 글을 읽고 새롭게 안 내용이 있었나요? 닭싸움 놀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우리는 닭싸움 놀이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닭싸움 놀이를 어떻게 하는지 난 새롭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닭싸움이라는 이 닭싸움 놀이에서 닭싸움이라는 이 이름이 어떻게 해서 지어졌는지, 사람이 닭이 싸우는 그런 모습과 닮았다 해서 닭싸움이다 라고 우리는 새롭게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우리가 그럼 닭싸움에 우리가 아까 깨금발 싸움, 무릎 싸움, 외발 싸움 이렇게 있었는데 또 닭싸움에 더 다양한 이름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거나 혹시 다른 나라에서도 닭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보고 싶기도 할 것 같아요.
혹시 더 새롭게 안 내용과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친구들도 조금 더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기도 하고 교과서에 한 번 더 추가로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내용이나 겪은 일과 관련지어 글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 3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이 3명의 친구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겪은 일과 관련지어 글을 읽었더니 내용을 기억하기가 쉬워. 우리가 겪은 일과 관련지어서 겪은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2가지 글을 읽어봤더니 내용이 좀 더 기억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글과 관련된 기억을 떠올리며 읽었더니 글이 쉽게 이해됐어. 자, 우리가 닭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줄넘기를 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읽었으면 글이 더 쉽게 이해됐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 내용에 더 흥미를 느끼게 돼. 목소리가 되게 멋있네요. 글 내용에 더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 그리고 알고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흥미를 느끼게 된다는 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중심 생각을 찾아요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5시간 동안 앞으로 남은 4시간 동안 중심 생각을 찾아요를 더 공부할 텐데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는 내용이나 겪은 일과 관련지어 글을 한번 읽어 볼 거고요. 그리고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자, 중심 생각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글을 읽고 이제는 중심 생각을 찾아볼 거예요. 중심 생각을 전에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았으면 이번엔 직접 중심 생각을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알고 싶은 내용,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알고 싶은 내용이 담긴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생각해서 간추려서 발표하는 활동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아는 내용이나 겪은 일과 관련지어 글을 읽으면 좋은 점을 같이 얘기를 해보면요. 자, 아까도 앞에서 친구들이 느낀 점을 이야기했었는데 글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글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글 내용을 더 우리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쉽고 또는 기억하기도 쉽고 흥미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모습을 상상까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닭싸움을 이렇게 했었지. 난 닭싸움을 이렇게 하는지 알 것 같아. 나는 줄넘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줄넘기 우리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그 모습까지 상상할 수 있는 이런 4가지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어요.